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가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강세가 드러났고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약 90%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나타나 다행히 접촉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입국자 정보가 지자체에도 통보돼 감시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60대 확진 부부와 만난 도민들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항 시외버스 기사와 승객, 택시기사 등 15명입니다. 하지만 모두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기침 증상이 없는 데다 차량 이동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부는 맨 앞좌석에 앉았는데 3시간 동안 가까이 있었던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연락이 닿은 탑승객 6명에 대해서 검체 채취가 진행됐고 나머지 7명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외기 순환이 되고 있는 곳에서 접촉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의학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감염자 발생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바이러스 유입의 신호탄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도가 없어 지자체는 그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정부에서 해외 여행객의 명단을 통보해주지 않다 보니 선별진료소를 찾아온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약에 유증상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검사할 계획이고 특히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여기에도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객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자가진단 앱을 2주간 꼼꼼히 입력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전주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의 사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주시 의회가 263억 5천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에 빠진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5만 명에게 석 달간 52만 7천 원씩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의 삶입니다. 그 삶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대통령의 호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사례로 전주를 들었습니다. 당장 정부 주도로 기본소득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지자체들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자체들은 청와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 7천 가구에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계층이면서도 재난 사각지대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 또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역시 전주와 비슷하게 660억 원 규모의 재난 생계수당을 편성했고 제주도 역시 선별적으로 생계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재난 기본소득 지급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전주시의 행보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전주시 내 임산부에게 보급됩니다. 전주시는 건강관리가 중요한 임산부 3,500명에게 1인당 10장씩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산부의 자택으로 등기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5만 명에게 1인당 5장의 마스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교회 주말 예배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개신교계 교회에서 지속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신도수 300명 이상인 도내 교회 100곳을 방문해 현장 예배 자제를 요청하고 손 소독제를 배부했습니다. 전주 MBC가 지난 이틀간 발표한 총선 여론조사 특징은 한마디로 민주당 바람이 거셌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역이 맞서는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가 도내 최대 관심지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창익 기자입니다. 4.15 총선의 전북 최대 관심 지역은 전국적 관심지로 분류됐던 전주 병이나 정읍 고창이 아닌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였습니다. 김관영 신영대 후보가 격돌하는 군산과 이용우 이강래 후보가 맞서는 남원 임실 순창 두 곳은 일반 조사와 적극적 투표층 선호도 모두 초박빙으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두 곳 모두 무소속 현역 의원이 투표 참여가 높은 60대 이상으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어 유의하게 민주당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입니다. 나머지 8개 선거구는 민생당이나 무소속 모두 전혀 힘을 쓰지 못한 반면 민주당의 바람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민생당을 상징하는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중진그룹은 약속이나 한 듯 민주당 후보와 20% 이상 격차를 보이며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일까지 승부는 알 수 없지만 전 연령층과 모든 직업군에서 일제히 밀리고 있어 남은 기간 만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후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와 이원택 후보가 약진했으며 공공기관장을 지낸 김성주, 이상지 후보 역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짜리 진안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후보의 선호도가 50%를 넘어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 여론조사에 도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76.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소극적인 투표층까지 더하면 90% 이상이 투표 참여 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0%를 갔넘겨 젊은 층의 투표 참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에는 소속 정당뿐 아니라 정책이나 공약, 인물 등을 보겠다는 응답이 고르게 나왔지만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실제로는 소속 정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보겠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는데 출신 지역이 달라 관심을 모았던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서도 소지역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도에 비해 17.6%포인트가 줄었으며 일부는 정의당으로 옮겼지만 상당수가 유동층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민생당 김광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와 전북의 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금융과 관광, 수소, 탄소 분야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융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 시카고형 국제 상품 거래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4대 종교 성지와 연계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어 한옥마을의 외연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부안 김종회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도민회의와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에 30년간 11조 원이 투자됐지만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즉각적 해수유통을 위한 공동 노력과 수산 관광업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민생당 조형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에 첨단 도심 산업단지를 조성해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가 대한방직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 아닌 전주 시민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김현철, 송상무, 이충국 예비후보는 오늘 진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기관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나머지 2명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무소속 단일 후보 간 1대1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 초 정읍에서 소방차가 전복대를 들이받아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 훈련 도중 벌어진 사고인데 제대로 된 훈련장을 갖추지 않고 이뤄진 주먹구구식 교육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정읍 신태인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소방 물탱크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있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져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반쯤 발생한 사고인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방관 59살 A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네, 올해 퇴직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좀 이렇게 부서지고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운전자는 7개월 전 발령된 신입 소방관으로 소방차 운전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폭은 2m가 조금 넘습니다. 이처럼 갓길도 없는 좁은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빠지면서 지나가다 뒤늦게 발견하니까 급조양을 하게 된 급조양. 그래서 자체가 이제 흔들린 거죠. 가득 실리는 상태라 그것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758건. 소방차는 차체가 무겁고 탱크 속에 물이 차 있으면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데다 긴급 상황 출동이면 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운전훈련은 전문 연습장도 없이 각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에서 선임 소방관의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터나 이런 데 가벼운 기본 코스 훈련이라든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예를 들어 예방 순찰이나 출동 중, 기소 중에 잠깐 좀 이렇게 운전대를 좀 잡는다거나. 누구보다 능숙하고 안전하게 다뤄야 할 소방차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으로 소방관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지난 8일과 15일 익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A씨가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았다며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설교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함께 타락한 정치인들이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한 피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6,900여만 원을 편취한 34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판매 사기와 가짜뉴스 신고 57건을 접수해 이 중 4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민원 대응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다치게 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창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땅을 찾아달란 요구를 안 들어준다며 한 공무원의 눈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태풍급 강풍이 예보되면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이틀간 여름철 태풍 수준인 초속 20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 추진되며 건축 공사장이나 농작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 빠져나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경기 17,000명, 서울 15,000명, 충남 6,000명 등 모두 7만 1,000명으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습니다. 반면 도내 전입 인구는 5만 8,000명으로 순수하게 전북을 떠난 인구는 1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전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현안 보도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전주 MBC의 코로나19와 4월 총선 뉴스가 차별화, 대안 제시 측면에서 돋보였다며 앞으로 재난 보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 해소에 집중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3월 시청자위원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위원들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9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가 합의한 주요 안건은 사립학교나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적법성을 유지하는 것 등 총 597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학교 현장의 민주화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내로 입소한 대구 환자들의 완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제 삼성생명연수원에서 치료를 받던 대구 지역 환자 13명을 검사한 결과 두 차례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와 가족과 함께 나가길 희망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에서 군산 아들집으로 온 뒤 확진된 70대 부부도 완치되면서 도내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26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천지 고위험 직업군 신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 신천지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209명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는 이들에 대한 능동 감시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새학기 장기간 개학 연기로 학생 생활 실태 점검과 고위험군 학생 상담이 중점 실시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